영향을 주었으라고 봅니다. 그건 몇 표가 일로 왔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제는 신뢰라는 것을 빼놓고는 이제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됨으로 해서 우리는 어떤 시대를 내다볼 수 있느냐, 뭐 구체적으로 정치적인 실제적인 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다 지금 벌써부터 이런 대통령이 돼야 될 것이다, 이런 정치를 해야 될 것이다, 여러 가지 그런 요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큰 역사의 흐름과 전체적인 큰 그림을 기상도를 보듯이 한번 그런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됨으로 해서 결론부터 말하면은 통일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암흑과 혼돈과 흑암과 혼란의 극에 있던 카오스 또는 아노미 현상에 이러한 사회 붕괴 현상에 직전까지 가 있던 여기에서 먼저 국내의 정치가 안정됨으로써 통일의 기반이 조성될 수 있는 거고 또 뿐만 아니라 이와 함께 외부적으로 모든 국제 정세와 모든 국가의 특히 한반도와 관계된 주변 강대국들의 지도자들과의 모든 관계라고 하는 이 시대의 흐름이 뭔가 새로운 판을 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큰 것부터 먼저 보면은 2012년은 작년에 김정일이 12월 17일 죽음으로 해서 2012년 1월 달에 북한의 지도체제가 바뀌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을 했습니다. 5월 달에는 또 러시아의 푸틴이 또다시 대통령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10월 달에는 중국의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중국의 지도자가 바뀐 것은 한반도와 어느 나라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 직접 영향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중국의 시진핑이 또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대통령 선거 3일 전에 일본 수상이 바뀌어서 강경파 아베가 등장을 했습니다. 또 그 전에 12월 4일에는 미국의 오바마가 다시 재선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남북 지도자, 북한의 지도자와 남한의 지도자와 또 직접 관계가 되는 육자회담의 멤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미국과 일본과 러시아, 한반도와 직접 관계가 있는 6개 나라의 지도자가 한 해에 같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이건 좀처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역사를 움직이는 신의 섭리가 아니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6나라의 직접적인 한국과 관계된 당사자 남북과 또 주변 강대국 6나라의 지도자가 같이 일시에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2012년에서 과거의 역사는 일단 낙지고 2013년부터는 아시아의 새로운 어떤 판이 짜지지 않겠나 이렇게 내다보아지는 것은 시진핑도 친한파라고 할 만큼 한국에 아주 정통하고 한국에 관심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또 오바마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러시아도 요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러시아의 싱크탱크 국가 정책을 좌우하는 중요한 연구기관에서 앞으로 수년 내에 북조선은 이 지구상에서 지도에서 없어질 것이다. 북조선은 남한에 의해서 흡수 통일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남북 대륙 철도라든지 또 가스관이라든지 그 밖에 러시아와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러시아가 태평양으로 진출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러시아의 경제적으로 정치 외교적으로 굉장한 유익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한반도의 통일을 바란다고 하는 이런 정책 발표가 나왔습니다. 시진핑도 친한파요. 또 중국의 지금 수뇌부들도 표면상으로는
조중동맹으로 북한을 끼고 도는 게 같지만은 이제는 북한과 중국은 물하고 기름처럼 서로 등을 돌리고 A형속으로만 조중동맹을 하고 있지, 중국도 북한이 미운오리처럼 뜨거운 감자 놓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남한에 의한 흡수 통일이 되는 편이 아시아가 전쟁의 위기에서 탈피해서 조용하고 평화롭게 경제 성장 일변도로 나가는데 중국에도 유익이 되지 않겠나. 한 가지는 남한에 의한 통일이 될 경우에 안보 문제에서 미국과 중국이 국경을 맞대는 것과 같은 이런 결과가 되는 것을 저들은 지금 경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그렇다고 해서 전쟁의 위기를 조성하지는 않을 것은 미국이 선제 공격할 수도 없고 중국이 선제 공격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의 완충지대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현상 유지를 중국에서 원했지만은 앞으로 판도는 평화체제로 나갈 때에 그런 것이 이제는 무색해지는 새로운 판이 짜질 것이라고 이렇게 보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시아의 지도자가 6 지도자가 일시에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2013년부터는 아시아의 판도가 뭔가 새로운 판으로 짜지는 그런 분위기로 나갈 것을 우리가 충분히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아시아의 6개 나라로 인해서 짜지는 아시아의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박근혜 당선자가 이 개표가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박근혜가 당선이 거의 확정이 되니까 오바마가 박근혜에게 당선 축하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미국의 경제 절벽 기자회견을 하는 가운데 오바마가 뭐라고 했나 하면은,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은 앞으로 박근혜가 한미동맹과 아시아 태평양 평화를 이루는 데에 링크칩이라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석 달 전에 아베 수상이 당선됐을 때에 오바마는 그 당선 축하를 뭐라고 했나 하면은 커너스톤이라고 이렇게 치하를 했습니다. 하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초석이 될 것이다. 아베 수상에게는 그렇게 축하의 말을 전했고, 박근혜에 대해서는 아시아 평화와 한미동맹의 린치핀이 될 것이다. 이 린치핀이라는 것은 모든 수레바퀴는 자동차 바퀴든지 무슨 달구지 바퀴든지 모든 수레바퀴에는 그 바퀴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축에다가 끼는 핀이 있습니다. 그 핀 빠지면은 아무리 고급차라도 그 핀만 빠지면은 바퀴가 통째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박근혜는 한미동맹과 아시아 태평양을 이루는 데에 린치핀과 같이 그렇게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표시했는데, 나는 이게 단순한 거죠. 치하의 말로, 그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뭔가 그동안에 4년 동안 정치를 했던 오바마가 볼 때에 아시아의 판도가 새롭게 짜지는, 한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판이 짜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바마는 이미 큰 그림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고 이렇게 보아지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아의 기상도가 이렇게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기류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 새로운 기류의 흐름이라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통한 아시아의 평화를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의 이 정치, 애교, 이 기류의 흐름은 지금 한반도 통일을 향해서 지금 그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거는 누구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었다는 것이 아니고, 역사의 흐름이란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은 신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듯이 흘러가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막을 수도 없고 인위적으로 흘러가게 할 수도 없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말하기를, 역사는 역사의 이니시어티브를 쥔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해서 역사는 움직여진다고 말하지만은, 그것도 좀 더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그 흐름 자체는 그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소련의 붕괴와 러시아로 변화된 것처럼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큰 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 섭리라고 하는 절대 주권에 의해서 그런 기류의 기상의 흐름이 흘러가는 것이고, 그때의 엘리트들이 그 기회를 포착해서 그 시대를 이끌고 가는 하나의 액터, 하나의 연기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의 정세로 들어와서 보게 되면은, 북한은 북한대로 앞으로 2, 3년을 버틸 수 없다고 나는 봅니다. 길어야 2, 3년. 앞으로 어쩌다 빠르면은 1, 2년 내에 북한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나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판도가 이렇게 짜져가는 가운데 북한은 지금 역사의 역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거대한 흐름과 역사의 수레바퀴는 마치 강물을 손바닥으로 막으려는 것처럼 역사를 거슬러 가는 그런 어떤 나라, 어떤 지도자도 망하지 않은 나라, 망하지 않은 지도자가 없습니다. 역사의 순리대로 따라가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고 버틸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동서고금의 역사의 교훈이라고 하면은, 북한은 지금까지 어거지로 역사를 거슬리면서 거꾸로 오면서 여기까지 무리하게 버텨왔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은 무리하게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점점 무르익어 가기 때문에 이번에 미사일 발사로 해서 김정은이는 지금 흥분할 만큼 지금 신바람이 나고 정말 자신만만해서 그 연구팀에 찾아가 가지고서 미사일을 더 많이 열심히 연구해 가지고 더 많은 미사일을 자꾸 쏴올래라. 그리고 핵실험도 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이젠 역사를 거스리는 이런 도전적인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 미사일은 이미 떨어져 나간 그거를 이제 분석한 결과 이것은 위성을 쏘아올리는 미사일용이 아니라 이 미사일은 ICBM 대륙간 탄도용 미사일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이것은 10,000km 이상을 나를 수 있는 로켓이고, 또 거기에 500km 이상의 탄두를 적재할 수 있는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는 것이 이번에 증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미 서해안, 즉 알래스카나 워싱턴이나 캘리포니아나 미 서해안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당장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고 지금 코 밑에까지 지금 이런 위기를 당하게 돼서 오바마가 며칠 전에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미사일 방공망, 그거를 지금 다시 구축해서 북한의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그거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그런 방어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지금 벌써 나오고 있을 만큼 미국에서는 극도의 위기의식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왜? 북한은 한다면 하는 놈들이니까 이걸 막지 못하니까. 그러나 문제는 북한에서 미사일 쏘는데 이게 100% 확률도 아닌 이런 미사일 방어 체제 가지고 그걸 쏴서 떨어뜨린다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방어 체제 가지고는 해결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벌써 미국에서도 중요한 미 의회라든지 중요한 미국의 그런 기관과 또 전 현직 그런 중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제는 방어로는 안 된다. 이제는 적극적인 공격을 해서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지 않고는 미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럼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은 북한의 지도 체제를 바꾼다는 거죠. 그걸 좀 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한반도에 통일을 이루지 않고는 현 김정은 체제, 현 군 체제의 저거를 완전히 해체시키지 않는 한은, 즉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는 미국의 안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지금 최악의 경우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아시아의 평화에 이젠 온 세계가 이제는 이대로 더 놔둬서는 아시아의 평화를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20년 동안 클린턴 8년, 또 부시 8년, 오바마 5년, 적어도 약 15년 동안 이렇게 질질 끌려만 오던 미국이
이제는 더 이상 끌려가서는 이제는 승산이 없고 또 이제는 더 이상 질질 끌려다닐 만큼 시간의 여유가 없다는 것이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바로 그겁니다. 이제는 미국도 시간의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모든 한반도 주변의 이 사강들도 이제는 한반도의 통일과 북한 체제의 변화 외에는 아시아의 평화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결론적으로 아시아의 평화가 이젠 자연히 역사의 흐름의 중심에 떠오를 수밖에 없게 돼 있다고 봐집니다. 북한은 내부의 사정으로 봐서도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고, 즉 북한의 경제와 또 북한의 내부의 사상이 지금 다 무너졌고 북한의 지금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첫째는 민심이 흉흉하고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정신이 국민들에게 팽배해졌기 때문에 당이 먹여주지 않아도 우리는 이제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 당의 지도가 맥히지 않는, 체제가 지금 맥히지 않는 상황까지 일대 혼란이 되어 있고, 사람으로 말하면 전신마비가 되지, 머리라고 하는 당만 있지 몸뚱아리는 머리에 당에 명령대로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김정인이 이제 금년에 정권을 잡고 나서 모든 군부의 최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총참모장 리영호를 전격 숙청함으로 해서 지금 군부들이 꿈틀꿈틀하고, 더더구나 리영호 숙청과 함께 지금까지 모든 당의 군자금 또 애화벌이, 김정일의 모든 이 애화벌이를 군부에서 장악했기 때문에 군부가 돈을 마음대로 쥐고 놀았는데 이거를 전부 다 뺏어서 당으로 전부 옮기고, 군대에는 문 앞에도 가보지 않은 최룡해라든지 또 장성택이라든지 또 김정일의 그 동생 김경이라든지 이런 순수 민간인들을 하루아침에 대장 원수 계급장을 달고 올려놓으니까 군부에서는 지금 폭발 직전까지 불만이 꽉 차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이 군부의 실권인 돈줄이 끊어졌다는 거. 그러면 이제 군부는 이제는 움직일 수 없는 완전한 노예밖에는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언제 군부에서 들고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위기 상황, 민간은 민간대로 언제 폭동이 터질지 모르는 이런 위기 상황이 왔기 때문에 김정은의 이 집무실 그 김정은 처소의 그 주변에는 장갑차를 100대를 거기다 배치했다고 그러고, 또 최근에는 그것도 부족해서 탱크와 또 군 부대를 더 증강해서 지금 군대 부대로 아주 아성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만큼 지금 북한 체제, 김정은 체제가 그만큼 폭발 직전에 위기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와 같이 비밀이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지금 뭐 셀러폰으로 다 나만의 자기 친구들의 전화가 다 오고, 고위층이 뭐가 할 것 없이 이제는 북한은 완전히 벌거벗은 것처럼 정보의 폐쇄에서 완전히 이젠 오픈됐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기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내부 사정으로도 이제는 한계가 다 왔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해결책은 이제는 통일밖에 없습니다. 즉 중국도 북한을 이제는 무작정 도와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을 만큼만 지금 도와주고, 여차하면은 중국에서 파이프라인 기름만 딱 끊어놓으면 북한은 질식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뭐 자동차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절대로 중국에서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만큼 그런 어떤 지원을 이제는 절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지난번 장성태이가 중국을 방문해서 10억 달러만 내놔라. 그러니까 중국에서 너희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을 먼저 만들어라. 덮어놓고 우린 도와주지 않는다. 아주 정말 오히려 훈계만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거는 통치자금이 없다는 거예요. 통치자금이 고갈돼서 더 이상 군부와 당 고위 간부들을 돈으로 통치를 했는데 돈 안 주면 말을 안 들어요. 이 통치자금을 얻으러 갔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통치자금이 이제 그만큼 바닥이 났다는 겁니다. 스위스은행에 있는 거는 그건 아무도 찾아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지금 끝판에 다 와 있고, 또 외교적으로도 중국도 이제 믿지 못하고, 러시아도 도와줄 수 없고, 미국은
뭡니까? 도발과 또 평화, 협상과 도발의 두 카드 가지고 20년, 15년 동안 이 미국을 가지고 놀았는데 오바마가 재선되면서 아야 첫 판부터 이제는 당근은 없다.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